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너럴 이머전 데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AWS의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계정 관리 및 로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중 질문하는 방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고토웹이나 퀘스천 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됩니다만 본인만 답변받고 싶다면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목차를 보면 계정 관리를 위한 필요한 IAM 기능과 모범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로그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트레일과 클라우드 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기능을 활용하여 보안 사고를 자동 대응할 수 있는 경보 체계 구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용자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셉이나 넷플릭스 등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위한 사용자 계정이 필요하고 관리하기 위한 운영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서비스를 위한 운영체제나 플랫폼을 관리하는 시스템 엔지니어 계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배포하기 위한 데브옵스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나 플랫폼이 AWS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AWS의 관리 콘솔이나 CLI를 통해서 서버를 생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AWS의 계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계정은 이와 같이 다양한 레벨에서 혼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클라우드 환경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IAM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은 AWS의 리소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WS 전반에 걸쳐 권한을 통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접근 제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인증과 인가를 나눠서 설명하게 되는데, 인증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인가는 인증된 사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IAM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아이덴티티는 AWS로 구성할 수 있는 보안 주체를 AWS의 어카운트에 만들어줍니다. 액세스 매니지먼트는 누가 어떤 리소스에 대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를 정의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보안 주체는 AWS의 어카운트 내에서 정의된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IAM 사용자와 역할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IAM 사용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의 사용자는 실사용자 기준으로 상시 자격 증명으로 인증됩니다. 주로 IAM 그룹으로 관리됩니다. IAM의 그룹은 보안 주체는 아니고 IAM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서 IAM 그룹에 포함을 시키고 그룹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IAM 사용자의 유형을 보면 AWS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정을 생성하는데, 이때 사용한 이메일 계정과 동일한 루트 사용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 루트 사용자는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슈퍼 유저이기 때문에 보안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IAM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별 사용자를 생성하고 이 IAM 유저를 통해서 AWS의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의 관리 콘솔에 로그인을 할 때 왼쪽은 루트 사용자를 위한 로그인하는 경우이고, 오른쪽은 IAM 사용자 메뉴에서 생성한 IAM 유저로 로그인하는 경우입니다. 왼쪽 화면을 이용해서 관리 콘솔을 이용한다면 개별 IAM 사용자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루트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AM 사용자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를 관리 콘솔에서 로그인할 수
도 있고 CLI나 SK 등에서 액세스키와 시큐리드 액세스키 페어를 통해서 인증받을 수도 있습니다. IAM 사용자는 상시 자격 증명을 사용해서 서비스에 접근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교체한다던가 액세스키를 교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IAM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 역할은 자동화된 프로세스, AWS의 서비스, 인증 연계된 외부 사용자들이 임시 자격증명으로 인증을 받아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IAM의 역할 생성 화면에서 보면 AWS의 서비스, AWS의 다른 어카운트, 외부 사용자 관리 시스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IAM 유저 기반의 장기 자격 증명의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용자가 아닌 경우 IAM 역할 기능을 활용하여 임시 자격 증명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세션의 기본값은 1시간으로 설정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사용자 관리 시스템, 예를 들면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계하여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용자 관리 시스템과는 사물이나 오픈IDC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사용자를 연동한 후에 계정에서 IAM 롤과 권한을 주고 사용자와 이 역할을 매핑해 주게 됩니다. 사용자는 IAM 롤로 로그인하게 되고 임시 자격 증명으로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위치 롤 기능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다른 AWS 어카운트의 롤이 변경 가능합니다. 롤 기반이므로 임시 자격 증명으로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IAM의 역할은 사람이 아닌 인스턴스나 AWS의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접근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2에 IAM 역할을 설정해 두면 EC2는 DynamoDB에 접근할 때 이 IAM 역할을 통해서 인증 자격 증명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모든 서비스는 접근 제어 정책, 즉 팔러시를 기반으로 인가됩니다. AWS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주체는 API 형식으로 호출이 되는데 매번 IAM 팔러시를 기반으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AWS의 정책은 보안의 주체나 리소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AWS의 정책은 암묵적으로는 디나이이고 명시적인 allow보다는 명시적인 디나이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IAM 팔러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의 팔러시는 JSON 포맷을 띠게 되는데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안에 관리자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서 하나의 팔러시를 만들게 됩니다. 프린시플은 접근을 허용 혹은 차단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어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을 지정하는 게 프린시플입니다. 액션은 이 자격 증명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S3에 데이터를 올린다든지 S3에 데이터를 내려받는지 이와 같은 개별의 액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는 이 사용자가 어디에 접근을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컨디션은 다양한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P 어드레스를 지정한다든지 날짜를 지정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펙트가 있는데요. 조건을 만들고 이 조건이 명시적인 허용 또는 차단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이 5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하나의 팔러시 안에 5가지를 모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이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기반의 정책의 경우 이펙트를 넣고 액션과 리소스만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WS의 API 호출 시에는 모든 인증과 인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주체로부터 넘겨받은 서명값으로 인증을 하고 정책에서 해당 요청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만 있어야지만 호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이나모DB로부터 EC2에서 데이터 읽기를 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C2 IAM 롤로 인증을 받아보았습니다. 해당 역할에 할당된 정책을 보면 다이나모DB 관련 모든 액션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모DB에 관련 API의 호출은 모두 허용되기 때문에 EC2에서 서비스 중인 애플리케이션은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EC2가 해킹을 당하는 경우에 EC2의 IAM 역할을 통해서 다이나모DB를 삭제하는 AP가 호출이 된다면 이것 또한 허용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이나모DB는 삭제 작업이 성공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오류 없이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도한 권한은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EC2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액션만 지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다이나모DB도 동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EC2 위에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한 데이터를 위해서 다이나모DB 정보만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책상 해당 EC2에서는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다이나모DB도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 정책이 잘 적용된 개인정보를 다루는 EC2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안 정책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EC2를 대상으로 접근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리소스를 제한을 준다면 지정된 테이블에 대한 특정 액세스만 허용함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사용되는 액션, 리소스 단위 및 사용할 수 있는 컨디션은 다릅니다. 최소 권한 설정을 검토하실 때에는 웹사이트에서 각 서비스별로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IAM에서는 AWS에서 권한을 설정하는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AM의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권한을 제한하는 용도와 권한을 부여하는 용도입니다. 권한을 제한하는 용도는 허용의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권한 부여는 권한 부여 용도로 먼저 부여될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권한을 부여하고 부여된 권한 중에 권한 제한에 의해서 허락된 권한만 API 실행이 허용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아이덴티티 기반의 정책과 리소스 기반의 정책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티 기반 정책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IAM의 사용자나 그룹, 역할과 같은 IAM의 보안 주체가 할당되어 권한이 제어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덴티티 기반의 정책에서는 따로 프린시플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리소스 기반의 정책은 AWS의 자원에 할당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리소스를 접근 제어할 보안 주체, 즉 프린시플에 대한 지정이 필수입니다. 아이덴티티 기반 정책은 요청하는 주체에 연결이 되고 리소스 기반의 정책은 요청을 받은 AWS의 자원에 연결이 되는 정책입니다. 주체와 대상 모두에서 정책을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은 겹쳐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계정의 경우 이 두 개의 권한은 합집합의 형태로 API 호출, 수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다른 계정의 경우 이 두 개의 권한은 교집합의 형태로 API 호출, 수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소스 베이스드 팔러시에서 권한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 계정의 경우 아이덴티티 기반 정책에서 S3의 get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다른 계정의 경우 S3 get object는 실패하게 됩니다. 다른 계정으로 S3 접근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카운트 A 계정에서 어카운트 B 버켓에 있는 리소스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카운트 A 계정에서 어카운트 B 계정으로 아이덴티티 기반 정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 어카운트 B 계정에서는 S3 버켓에서 리소스 기반의 정책을 통해서 어카운트 A 접근 권한을 명시적으로 허락해야 합니다. 거부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는 접근 권한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디나이 정책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앨리스는 동일 계정 및 다른 계정 모두에서 S3 get object 호출이 실패하게 됩니다. AWS의 어카운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꼭 가져가야 하는 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사용자는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루트 사용자의 고유 기능을 살펴보면 권한은 AWS의 계정을 취소한다거나 결제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인 운영 업무에서 필요한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영 업무는 IAM 사용자를 생성해서 관리자 권한을 위임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IAM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루트 사용자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용자별로 개별 IAM 사용자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를 클릭하고 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권한을 추가한 후에 사용자 만들기를 클릭하여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패스워드의 복잡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IAM 메뉴에서 어카운트 세팅을 클릭합니다. Change Password Policy를 클릭하고 복잡도를 설정한 후에 Save Change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쉬운 비밀번호의 경우 사전 공격이나 블루폴스 공격에 취약합니다. IAM 사용자가 쉽게 해킹되지 않도록 강력한 비밀번호 정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MFA 설정 여부는 관리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루트 사용자나 관리자 권한이 있는 IAM 사용자의 경우 MFA를 활성화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MFA를 활성화하는 경우 사용자는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 이외에도 모바일 앱이나 OTP 기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노출되더라도 OTP가 없기 때문에 최종 로그인이 실패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루트 사용자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권한을 조정할 수 없는 슈퍼 유저입니다. 그러므로 루트 사용자에서 생성하는 액세스 키는 삭제하시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주기적으로 키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IAM 사용자를 생성할 때 관리 콘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리 콘솔로의 접근을 차단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액세스하는 경우인데 IAM 사용자의 액세스 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당 최대 2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주기적인 교체를 하는 것이 보안상 안전합니다. 액세스 키를 활용하는 경우 관리 콘솔로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래밍에서 액세스 키를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GitHub와 같은 퍼블릭 액세스 공간에 개발 코드를 업로드하는 경우 액세스 키가 의도치 않게 노출이 돼서 해당 키에 의한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IAM 사용자 역할에 따라 최소 권한 할당이 필요합니다. AWS의 Managed Policy로 미리 만들어진 잡 직무별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그룹에 포함하여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져서 역할이 분할되는 경우에 해당 사용자의 권한은 그룹에서 제거함으로써 간단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권한 원칙을 위해서는 액세스 어드바이저나 액세스 어널라이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그룹이나 사용자 권한 확인을 위해서는 액세스 어드바이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번도 접근 안 한 서비스의 경우 점차적으로 권한을 제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IAM 액세스 어널라이저 결과에서는 내 계정 내 외부에서 액세스 가능한 리소스 리스트를 보여주고 넥스트 스텝을 제안합니다. 의도한 경우라면 스캔 결과를 아카이브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서비스의 콘솔로 이동해서 조치를 취하고 리스캔을 해볼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 대한 퍼블릭 혹은 크로스 어카운트 접근을 검사해서 과도하게 권한이 주어진 자원을 판별하고 리소스 액세스에 대한 정책 변경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추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IAM 크리덴셜 리포트를 활용하면 IAM 사용자에 대한 현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좋습니다. AWS의 서비스에서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권한을 제거하고 최소 권한 원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AM 정책을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IAM 팔러시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AM 사용자나 그룹에 할당되어 있는 하나 혹은 다수의 권한 정책들을 테스트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특정 서비스나 특정 액션에 맞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사전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describe images는 allow it to describe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태그는 delete 태그로 태그에 관련된 정책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마지막으로 spot 인스턴스의 경우 태그가 캐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암묵적으로 거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IAM 베스트 프랙티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그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AWS의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콘솔, CLI, SDK, 그리고 기타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AWS의 서비스는 IAM을 통해서 인증 및 인가를 받고 API가 호출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모든 API 요청들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기록을 수행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의 서비스 API 호출을 기록하여 사용자나 리소스의 할당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의 로그 정보는 S3에 저장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와치 로그와 통합해서 간편하게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와 통합해서 이벤트 발생 시에 알람을 설정하거나 자동 조치 구성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이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는지 살펴보면 누가, 언제,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이벤트를, 어떤 리전에서 어떤 대상으로 호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누가, 앨리스가 언제 3월 18일에 어디서 US 웨스트 2에서 소스 IP 어드레스가 72.21.198.64에서 무엇을 디폴트 트레일의 로깅 시작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는 AWS의 서비스 관리 이벤트에 대한 지난 90일간의 계정 활동을 무료로 보고 필터링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히스토리에서는 90일 이후에는 삭제되기 때문에 로그를 관리하기 위해서 트레일을 생성해서 S3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의 트레일 정보는 API 호출 후에 15분 이내에 기록되며 5분마다 생성됩니다. 검증된 로그 파일은 보안 및 포렌식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의 로그 파일 무결성을 활성화시키면 해싱의 경우 SH256, 디지털 서명의 경우 SH256 및 RS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로그 파일을 보호하므로 로그 파일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 파일은 KMS를 이용해서 서버 측 암호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레일로 저장 시 관리 이벤트 이외에도 S3와 람다에 대해서 데이터 이벤트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이벤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빈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트레일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트레일 인사이트를 위해서 인사이트 이벤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 상에서 클라우드 트레일 관리 시 꼭 가져가야 하는 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트레일을 클릭해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S3로 저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 리전에서 관리 이벤트의 단일 사본을 제공하는 트레일을 1개는 무료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전에서 기록되는 관리 이벤트 추가 사본이나 데이터 이벤트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와치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개발자 및 IT 관리자를 위해서 구축된 모니터링 및 관찰 기능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와치는 로그, 지표 및 이벤트 형태로 모니터링 및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여 AWS와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실행되는 AWS의 리소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와치를 사용하여 이상 동작을 감지하며 경보를 설정하여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 대응 및 침해 사고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그와 지표를 나란히 시각화하여 제공해 줌으로써 장애 분석 및 원인 파악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치 로그는 로그 보존 기간이 기본값으로 never expired입니다. 클라우드와치 로그는 5기가 이상의 경우 유료이기 때문에 보존 기간 설정을 권장합니다. 로그를 저장할 때 KMS 기반으로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클라우드와치 로그는 S3로 보낼 수도 있고 엘라스틱서치나 키네시스 스트림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활용해 경보체계 구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와치는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와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로부터 이벤트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는 알람을 설정하여 장애 대응 및 침해, 사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는 SNS 등을 호출하여 관리자에게 SMS나 이메일로 상황을 인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람다나 시스템 매니저의 런 커맨드를 호출해서 자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와치 알람 설정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스탑 로깅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알람을 설정합니다. 알람이 발생하면 리버트 클라우드 트레일 오프라는 람다 함수가 호출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보안 이벤트에 대해서 클라우드 와치 알람을 통해서 경보 체계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고객 한 분 한 분의 피드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션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이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